뉴욕 맨해튼 최고층에서 글로벌 식품 유통제국을 이끌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한국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사랑을 찾았다고 하자 극렬히 반대했죠. 결혼식 당일 딸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아버지가 파산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딸은 그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과연 자존심 강한 미국 재벌이 한국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녀 간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욕 맨해튼 84층 모건 글로벌 푸드의 회장실에서 로버트 모건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알렉산드라, 알렉스는 부사장으로서 아버지 못지않은 추진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구 반대편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출장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렉스가 회의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한국 전통시장 물류시스템 조사차 방문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거든요. 서울 중구 전통시장 물류센터에서 만난 박서진은 겉보기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물류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씨가 알렉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 언니, 시장이 처음이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서진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알렉스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화상통화와 메시지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은 알렉스에게 한국 전통시장의 정겨운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알렉스는 그에게 글로벌 비즈니스의 넓은 세계를 보여줬죠.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로버트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알렉스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떨렸어요. 아버지, 서진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한국의 장사꾼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로버트의 고함에 알렉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진 오빠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에요. 전통시장 물류를 체계화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하는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알렉스의 설명에도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혁신? 그까지 시장 물류가 무슨 혁신이야? 알렉스, 너는 내 후계자다. 감정에 휘둘려서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 로버트의 단호한 말에 알렉스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렉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차례 더 설득을 시도했지만 로버트는 요지부동이었죠. 결국 알렉스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라도 서진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전 제 인생을 살겠어요. 결혼식 당일 서울의 작은 웨딩홀은 서진의 가족과 시장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알렉스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돌려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알렉스 씨, 시간이 됐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말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구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들, 진심 어린 축하 인사들이 알렉스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서진은 알렉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전통시장 물류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서진은 현장 경험을 합쳐
시장 물류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켰어요. 온라인 주문을 받아 전통시장 상품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하지만 알렉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알렉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알렉스, 아버지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30년간 신뢰했던 동업자가 뒤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건 글로벌 푸드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로버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평생 쌓아온 사업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아버지는 요즘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어머니의 말에 알렉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서진은 알렉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가봐요. 아버지한테 가서 모셔와요. 서진의 말에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절 받아주실까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신 분인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 가족이에요. 서진의 따뜻한 말에 알렉스는 결국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난 로버트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며 알렉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로버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실패한 아버지를 보러 왔나? 자조적인 말투였지만 알렉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을 느꼈어요. 아버지, 한국에 가요. 저희랑 함께 살아요. 알렉스의 제안에 로버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망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30년간 글로벌 식품 유통을 이끌어온 전문가예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렉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로버트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메리도 함께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의 정중한 인사에 로버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메리는 사윗감을 처음 보는 것이라 어색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쉬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서진의 배려에도 로버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이 굴욕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서진이 마련한 집은 전통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에 살던 로버트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로버트의 불평에 알렉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이면 시장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트럭들의 소음, 생선 냄새까지. 로버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시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잠을 잘 수가 없어. 서진은 로버트를 시장에 데려가 구경시켜줬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예요. 깔끔하게 정리된 창고와 체계적인 배송 시스템을 보며 로버트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와? 로버트의 질문에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요즘엔 하루 1000건 정도 들어와요. 전국으로 전통시장 상품들을 배송하고 있어요. 숫자를 들으니 로버트의 관심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는 어색했어요. 저기 양복 입은 양반이 누구야? 알렉스 씨 아버지래.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로버트는 위축됐습니다. 평생 최고의 자리에서 존경받으며 살던 그에게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로버트는 혼자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류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30년간 글로벌 유통을 해온 그의 눈에는 시장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 상인이 고민하고 있을 때 로버트가 다가갔습니다. 물량을 통합해서 배송하면 비용을 30%는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상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로버트의 설명을 들으니 일리가 있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로버트는 종이에 간단한 도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유통에서 써먹던 노하우였죠. 서진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상인들과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로버트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시장 물류 시스템에 개선할 점들이 꽤 보이네. 알렉스는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와 함께 물류센터 일을 도와주세요. 알렉스의 제안에 로버트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 독점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품질 관리 배송 시스템, 재고, 조절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계약 따내면 시장 전체가 살아날 텐데. 서진이 고민하고 있을 때 로버트가 나섰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처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로버트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글로벌 유통에서 배운 품질 관리 시스템,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재고 관리 노하우까지 30년간 쌓은 모든 것을 한국의 작은 전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도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로버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로버트 사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매출이 늘었어. 역시 미국에서 큰 사업하신 분은 달라. 계약 발표 당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플랫폼 관계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해외 진출도 가능하겠는데요? 로버트의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그날 밤 로버트는 알렉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를 여기로 데려와줘서. 알렉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거든요. 자존심과 편견으로 딸의 행복을 막았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 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진심 어린 배려 앞에서는 국경도 문화 차이도 의미가 없죠. 오늘도 감뽕 충전 완료하셨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